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꽤 바쁘게 꽉 채우면서 보내시는 것 제가 같아요. 되게 가만히 못 있지 있고 못하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요즘은 좀 더 열심히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밤에 잘 수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낮에 이제 피로가 몰려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근데 뭐 운전하는 모습은 안 나왔지만 예. 운전할 때 이게 피로가 몰려서 졸리면 정말 미치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사실. 뭐 답이 없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졸음 운전이 다 아시겠지만 음주 운전 못지않게 이제 매우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 졸음 운전이 어떤 그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지 저희가 잠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함께 봐주실까요? 오, 그냥 갑자기 오. 순간입니다. 어휴, 이게 다 지금 졸음 운전자가 저 뒤에서 어머. 아우 어머! 대형 사고입니다. 웬일이야?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졸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저게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이거든요. 잠깐인 거예요, 진짜. 정말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졸음 운전이라는 거는 사실 음주 운전하고 같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17시간을 잠을 못 잤다. 그런 상태의 의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0.05%. 그러면 소주 3잔 네. 정도.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알코올 농도가 0.1%. 면허 면허 취소 취소, 수준이네요. 소주 한 병. 충분히 잠을 못 자면 가장 뇌에서 손상되는 부분이 인지 능력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네, 그런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렇게까지 못 자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잠이 예. 안 와서 새벽에 잠들거나 자주 깨서 이제 깊게 못 자는 정도인데 그래도 큰 문제가 될까요? 수면의 질도 중요한데요. 네. 근데 언제 자느냐 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아, 언제 자느냐. 우리가 좀 청소년들이 일찍 자야지 키가 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 그거 내가 그걸 놓쳐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때 안 자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이제 수면의 초반에 우리 이제 서파 수면, 깊은 수면 중에 많이 나오고요. 근데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 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멜라토닌이라고 멜라토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호르몬도 이제 우리가 잠이 들면 한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게 이제 피크로 올라갑니다. 멜라토닌이 이제 수면 말고도 또 다른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며칠 동안에 잠을 못 잤다. 어. 그러면 어떤 좀 두드러지는 변화가 생길까요? 피부가 일단 거뭇해해가지고 아픈 사람 푸석푸석하고. 흔히 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그렇지. 뭐 얘기도. 그걸로 줄넘기 하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 피부가 확 나빠지는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사실 이렇게 이제 세포가 재생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이제 잠을 깊게 자게 해서 그런 효과도 좀 있는데 예. 또 하나는 멜라토닌 자체가 이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왜 활성산소가 분비가 되면 뭐 노화가 빨리 된다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예. 멜라토닌이 그런 이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그런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세포 재생이라든지 신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활성산소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는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 네. 산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산소는 우리 몸에 일단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산소는 좋은 거, 그럼, 뭐 산소 그럼, 같은 여자 뭐 이런 것도 그럼, 있지. 그쵸. 예. 사실은 산소는 우리 몸에 이제 꼭 필요한 거고요. 문제는 이게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이 연소 과정 중에 활성산소라는 게 좀 만들어져요. 자동차 엔진에서 우리가 쓰고 남은 배기가스 같은 이제 노폐물 같은 거거든요. 너무 많아지고 또는 잘 제거가 안 되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살아가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그러면 몸속에 나오면 참 안 좋은 거겠네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활성산소가 굉장히 나쁜 것 같이 보이는데 네네.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죠. 음. 그리고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요?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하지만 예.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의 장기 세포 등을 공격하고 이 정상 조직을 파괴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나온 인류가 앓고 있는 36,000가지의 질병가 쭉 나왔는데 그중에 90%가 예.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우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 그러면 활성산소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 숨을 안 쉬면은 안 생기면은 죽어야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는 그럼 원인은 도대체 뭡니까? 먼저 불면증이라든지 그 수면 장애도 이제 그런 원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음주, 네. 흡연, 스트레스, 자외선, 뭐 대기 오염 이런 것도 다 원인이 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생활 습관 속에서도 그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성민 씨의 생활 습관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있었나요? 저는 잠 잘못 자는 거 빼놓고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예, 저희 맞아요. 예, 뭔가 뭐 파악은 못한 것 근데 같은데. 이성민 씨가 운동도 또 나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예. 필라테스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몸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보면서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러는데 저는 되게 힘들어요. 운동이 좀 많이 안 했다는 운동을 건 전혀 안 전혀 했었어요. 그런 것 숨만 같아요. 쉬다가 숨쉬기 지금 운동만 꾸준히 해오셨는데. 큰맘 먹고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이제 평소에 좀 관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운동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꾸준히 하면 좋은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아.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강도가 높은 운동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나한테 네네네. 강도가 높은 운동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운동도 그렇고 또 고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네. 아니 제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관리를 잘 못. 뭐가 또 있어요? 네, 평소 좀 식습관은 어떠세요? 남들처럼 많이 잘 안 먹고요. 배고프면 그때그때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잘 안 고파서 아침에 눈 떠서 한 2시 정도 되면은 배고프면 먹고 어떨 때는 11시 반에 먹고 그때그때 먹고 급하게 먹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이런 빨리 먹는 습관이 다량의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 활성산소. 빨리 먹으면 예, 그냥 우리가 뭐 원인이에요.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활성산소를 더 많이 생기게 한다는 건 또 처음 듣네요. 우리가 이제 이 씹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소화 작용의 일환이거든요. 치아가 해줘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생기게 되면 위가 또 일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큰 덩어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산도 더 많이 분비하고 일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대장까지 소화가 안 된 그런 것들이 내려가면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또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외식이라든가 어떤 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들어오는 방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색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또 분해를 하는데 또 활성산소를 일으킬 수 있어서 네. 이런 식습관도 좀 천천히 예. 잘 하시고 그래야 또 밥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아직까지 좋은 습관이 안 나오네요. 좋은 습관이 계속 전혀 지적만 안 받고 나와서, 계시죠? 예.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정말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몸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줄 꿈에도 생각을 네. 못했거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채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쌓여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지속적인 습관 때문에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계속 쌓여간다면 네. 우리 몸에 이제 면역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한 세포들도 좀 활동을 못하게 되고 네. 또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왔을 때 싸우지 못하게 되고 그럼 그게 이제 염증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런 염증이 이제 반복되고 이러면 이제 이게 만성 염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은 뭐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이제 그게 또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천천히 또 오래 되다 보면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 그러면 뭐 구내염, 위염, 장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착한 염증, 급성 염증이죠. 만성 염증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급성 염증하고는 달리 아주 나쁜 염증이에요. 그건 한번 이제 소품 통해서 한번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급성 염증, 그 좋은 염증을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뭐 긁히거나 뭐 고름이 나오거나 했을 때 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개 한 30분에서 뭐 길게는 3주 이내에 사라지는
염증을 급성염증이라 해서 예를 들자면 뭐 구내염 같은 거, 위염, 장염, 타박상 다쳤을 때 감기 이런 건 다 급성염증이죠. 몸에서 신체 이상을 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생겨서 것들은 이런 걸 이제 만성염증이라 그러는데 급성염증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거나 또 유해 물질이 쌓여 있거나 이러면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를 만성염증이라 합니다. 만성염증은 짧게는 뭐 수개월, 길게는 평생 몇십 년 동안 아이고. 우리를 몸속에 있으면서 면역 기능을 이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결국 우리 몸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나쁜 염증인 거죠. 이게 계속 있는 거죠.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만큼 이게 오히려 한 번 생기면은 막기가 더 힘들 것 같네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동안이나 잠복해 있으니까 네. 이게 진짜 독한 놈들이네요. 그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요즘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관절에 생기면은 이제 뭐 그 류마티스 관절염, 혈관이 생기면 또 상처가 나서 그 찌꺼기들이 동맥 경화를 일으켜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날 수 있죠. 그래서 뇌로 가면 그 혈관성 치매인 뭐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도 높여주고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염증이 진짜 절대로 아니고요. 예, 맞아요. 관절염, 뭐 혈관 질환, 뭐 치매, 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 무서운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만성 염증이 암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염증이 많은 혈액은 이 혈액 순환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노폐물도 배설이 안 되고 또 면역 세포도 잘 오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암 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정상 혈액과 이런 염증이 있는 혈액의 그 혈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네. 실험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송범수 씨 쪽에 있는 저 혈액이 이제 정상 혈액이고 네. 김한 씨는 그 혈액이 이제 염증이 좀 들어있는 염증 혈액이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동시에 주입을 해서 예. 어떻게 좀 순환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속도가 달라. 제 건 왜 이렇게 늦게 가죠? 어우, 넘쳐 흘러요. 이 정상 혈액은 뭐 보시다시피 유리관을 타고 잘 내려가고 있는데 저 염증이 들어가 있는 혈액은 저렇게 혈류 순환도 안 되고 예. 이 혈액 속도도 이제 낮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도 네. 생길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암세포 같은 게 이제 생기면은 암도 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야말로 만성염증이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한데 이렇게 전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나쁜 염증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만성염증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속에 이런 이제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럴 때는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식품을 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항산화 식품하면 뭐그 번뜩 생각나는 것이 뭐 과일 종류가 아닐까 과일. 싶은데 예. 이성민 씨는 어떻게 과일 즐겨 잡수세요? 벌써 표정이 그래요? 달아서. 단 걸 별로 안 단 좋아하세요? 거, 단맛이 싫어. 평상시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식하는 데다 제가 별로 챙겨 먹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도 뭐래도 챙겨 먹어라 그래서 양 적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걸 그래서 챙겨 먹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예. 아까 집에서도 드시고 예, 예. 그 김경진 씨네 부부한테도 선물로 줬던 맞아요. 예. 그게 바로 타트 체리 주스. 타트 체리 주스? 이게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먹기 시작을 했고요. 예. 좋은 거는 일단 소량을 먹어도 되고 어. 공복에 먹고 그냥 편하게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간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평소에 잠을 그래도 조금 잘 드는 것 같고 몸의 활력도 좀 그전보다는?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챙겨 먹는 중이고요. 색도 좀 더 빨간색이고 맛도
아주 묘하게 달면서 새콤한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저한테 맞아요. 그러니까는 타트 체리가 보통 일반 체리랑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체리는 단맛이 나는 달죠. 스위트 체리. 예. 담은. 아. 근데 이 타트 체리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트 체리에 비해서 더 밝은 적색이 나죠. 예. 그리고 강한 신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 유럽이 원산지라서 우리나라는 약간 생소한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먹어왔다고 하는데 이 타트 체리는 3대 영양소부터 해서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이렇게 불리는데요.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레드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예. 그럼 혹시 타트 체리가 만성 염증을 막을 만큼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타트 체리에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하는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타카로틴, 이 이제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식물성 화학물질인데 이 베타카로틴이 스윗체리보다 2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타트 체리를 슈퍼푸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항산화 작용이 뭐 당연히 이제 면역 체계도 좀 좋게 해주고 몸의 염증 또 이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퀘리세틴이라는 또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또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타트 체리의 그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그 캠프페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캠프페롤은 그 산화하는 거를 막아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줘서 염증을 막아준다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캠프페롤 함량이 예. 다른 식품에 비해서 타투 체리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오렌지 양피치보다 24배나 많고요. 라즈베리보다 4배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는 뭐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구를 또 한 게 있는데 캠프페롤을 섭취한 그룹에서 살펴보니까 치매 발생률이 51%가 낮춰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활성산소를 막아야지만 만성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제 막을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타트 체리에 활성산소를 막는 성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럼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성분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안토시아닌. 네. 많이 들어봤죠. 예, 안토시아닌 성분도 굉장히 풍부해요. 안토시아닌은 잘 알다시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활성산소는 이 피부의 노화를 갖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이 돌아다니는 모든 장기에서 영향을 미치고 노화를 이끄는데요. 그중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뇌세포. 예. 이 안토시아닌은 이 뇌세포의 노화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학습 능력, 기억 능력을 활성해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를 안 늙게 해준다고? 그래서 한 진행됐던 연구가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65세에서 80세의 어르신들에게 타트 체리 주스를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제 12주 동안 섭취하세요 한 다음에 이 기억력하고 인지 능력을 측정하게 했는데 우와. 자, 타트 체리를 섭취했던 분들의 이 주관적인 기억이 5% 증가되었고요. 우와. 또 일회성 시각 기억 오류라고 그래요.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25%. 예. 또 공간 작업 기억 오류라는 게 있어요. 예. 18%가 감소했다는 그런 흥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성민 씨는 이 타트 체리를 먹은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드신 건데 예. 거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말하면 타트 체리를 드시는 게 이제 좋은 습관으로 오늘 그렇죠. 하나 좀 얻어가시는, 건져가시는 네, 네, 셈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체감상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예, 그 이유는 실제 타트 체리에 네. 이 멜라토닌 성분이 이제 다량 함유돼 있거든요. 네. 근데 멜라토닌이 이제 수면을 유도해서 그 숙면과 생체 리듬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 타트 체리 멜라토닌 성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한 18세에서 40세 사이에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7일 동안 타트 체리 농축액을 섭취하게 했더니 소변에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네. 또 2018년 루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이 파일러 스타디에서도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한 84분 정도 연장이 됐고요. 수면 효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멜라토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숙면을 취하게 되고 네.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면서 또 그런 항산화 작용도 있고 만성 염증도 막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족한 멜라토닌을 식품으로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멜라토닌 그러면 그냥 잘 때만 생기는 호르몬인 줄 알았는데. 네, 예,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멜라토닌이 이제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우리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40대 이후부터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충분히 또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타트체리에 많이 들어있다 해요. 브로콜리에 30배, 마늘에 50배, 아스파라거스에 1230배 정도 뭐 들어있다 하니까 좀 잠 좀 잘 못 주무시고 할 때 도움을 좀 받았다 하시는 걸로 봐서 예. 좀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좀 불면증, 잠을 잘 못 자는 게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닌데 맞습니다. 타트체리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있다면, 하시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기왕에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나는 안 먹어야 할 이유는 없는 그러네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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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못된 습관으로 지적받는 것들 굉장히 많았는데 뭐 어쨌든 타트 체리로 완벽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러게요. 예. 뭐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뇌가 젊은 여자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전력. 네. 내가 젊은 여자. 근데 타트 체리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 네, 좋다 그러면 네. 우리가 막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떤지. 타트 체리를 이제 과다 섭취하면 이 복통이나 이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스로 드실 때는 한 50cc 정도, 예. 건조된 원가를 드실 때는 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 이게 산도가 있기 때문에 공복 시에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예. 이 임신부나 수유 중인 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네.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미 씨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만병을 불러온다는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고 만성 염증을 또 이렇게 막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성미 씨 어떻게 나온 보람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찝어주시니까 예.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잘 인도해 주셔서 예. 정말 건강하게 골골하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말 네. 건강한 생활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용하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 염증, 건강한 식생활 또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